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객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전환됐죠. 병원 코디네이터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직장에서 가져야 할 근무 태도 그리고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있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가고 되게 잘해주고 싶은 동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과는 뭘 해도 잘 안 맞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근무 태도나 매너를 어떻게 서로 갖추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 또는 내가 어떤 매너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 근무 매너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출퇴근인데요. 여러분 아마 출근 퇴근할 때 나는 이런 정도면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너무 기본이지 당연하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실 텐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네 하는 부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한다. 여러분 혹시 출근하셔서 바로 고객님을 만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유니폼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또 기타 환경 정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교통 상황이 항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좀 더 밀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지각과 조퇴 결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자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 태도가 체크가 돼서 여러분들 인사에 불이익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불이익을 떠나서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민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화장실 너무 급해요. 다시 집에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한데. 가실 수 있죠. 그럴 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조금 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조퇴를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겠습니다. 자. 출근은 밝은 인사부터.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쵸?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이 세상 정말 살기 싫은 그런 표정과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밝게 인사하는 게 좋죠, 여러분. 내가 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기분이 같이 다운될 수 있어요. 뭐야, 쟤 또 왜 저래? 쟤 무슨 일이 있어? 쟤 정말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밝은 분위기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밝은 인사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자, 부득이한 지각할 때 솔직하게 사유를 밝힌다. 사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얘기를 하기가 조금 민망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서 앞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이런 이렇게 다른 사유를 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퇴근 전 업무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너무 당연한 게 가끔 이제 환자분들 업무 처리를 다 끝내고 환자분들이 집에 가셨어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은 그렇죠. 그런데 업무 처리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업무에도 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처리를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적어놨다가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약 관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에 착오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이게 또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날의 업무 중에서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겠고요. 자, 퇴근 시간 전부터 퇴근 시간
퇴근 시간이 언제 되지? 시계 계속 쳐다보시면서 아, 나 가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퇴근 준비를 서두르면서 업무 시간을 까먹는 건 명백하게 직무유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퇴근 시간 되기까지는 항상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 매너 한번 보죠. 자. 바른 자세와 태도. 너무 중요하죠. 네. 저희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등 기대고 막 다리 꼬고 막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혼자 할 일만 해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 직원 뭐야?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네,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근무하실 때는 항상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자세는 똑바로 서 있고, 등을 펴고 어깨를 펴고 그쵸? 항상 바른 자세, 바른 시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셔야겠고요. 자 개인적인 일 이런 경우 사실 은근 많습니다. 근데 한두 번은요. 같은 동료들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네. 집에 아기가 아프대. 그렇구나. 빨리 전화해봐. 큰일 났네. 할 수 있고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미안해. 나 잠깐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적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죠.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요즘엔 특히나 또 뭐 휴대폰 같은 거 하시면서 개인적인 시간 보내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네. 이게 업무라는 게 여러분의 업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쵸? 업무라는 거는 내 업무와 다른 사람 업무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그게 결국은 병원의 전체적인 업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업무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마비되지 않도록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자, 일하다 보면 사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실수는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실수가 좀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이 실수를 빨리 보완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너 왜 그랬어? 너 진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너 왜 그래 진짜?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짜증나서 같이 일을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나라고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무 많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너무 많이 잣대를 들이대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수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걸 빨리 만회를 하고 정상 업무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솔선수범의 자세. 네. 솔선수범, 집에서나, 업무하는 밖에서나 사실 똑같은 거죠. 솔선수범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걸 먼저 하면요. 상대방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제가 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한테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청소도 같이 나눠서 하고요.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에서 당번을 맡는다든지 하는 일들에 되도록이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나도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선수범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고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지난번에 제가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직원분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환자 관리는 제가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 환자 관리를 할 때 내가 이 환자는 지금 대기 중인데 이 환자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치료실에 양해 없이 예약 환자가 2분이 계신데 1번 환자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치료실에서는 2번 환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좀 사인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차라리 미리 치료실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1번 환자 먼저 들어가실 겁니다. 네, 2번 환자는 조금 이따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만 해도 스무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나중에는 업무적인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치료실에서는 1번 환자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2번 환자가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2번 환자에 대한 시술을 준비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실수가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하게 하셔서 서로 특히나 환자 정보에 대한 거, 환자 관리에 대한 거는 특별히 조금 더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근무 매너 계속 가요. 자, 의문스러운 부분 또는 부정확한 게 있을 때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1번 환자, 2번 환자. 어느 분이 들어왔지? 애매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확인을 해야죠. 지금 들어오신 고객님이 1번 환자분 맞으신가요? 네.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선생님이 차트를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이 차트가 이분께 맞나요? 뭐 서로 근무하면서 확인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넘어가지 마시고 당연히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뒷담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요. 여러 명의 직원들과 근무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분과 저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대화들이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어제 치료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고 저랬고 저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방향이 한 사람을 되게 나쁘게 몰아가는 방향이 돼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의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뒷담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뒷담화 하고 나면 기분 좋은가요? 이야기할 땐 조금 시원한 것 같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내가 그 얘기 괜히 했네.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죠? 네. 후회하시죠? 네. 후회하실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뒷담화는요, 이게 직장의 분위기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굉장히 뒷담화가 많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네. 남도 내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좀 뒤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 이직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잦은 휴대폰 사용. 아까 개인적인 업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업무와 상관없는 컴퓨터. 네, 맨날 어떤 직원은 인터넷 쇼핑만 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네, 업무와 관련된 화면이 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매 쇼핑몰 화면만 띄워져 있으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또는 업무가 정확하게 잘 안 되고. 그쵸?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문서 정리, 보관, 분류는 네, 바로바로 해라. 바로바로. 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프린트를 해서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경우 있었냐면 환자분에게 발급이 나간 서류예요. 발급이 나간 서류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급된 서류가 우리가 보통 2부를 뽑아서 한 분은 고객님께 드리고 한 분은 우리가 보관을 병원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받아간 그 서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없어. 왜요? 보관을 잘 안 해서요. 분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서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 데스크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환자분 발급된 내용을 확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리 철저하게 해주시는 습관 꼭 들여주시고, 자, 메모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요, 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이게 이제 업무에 대해서 오더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더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두셨다가 요거 했어요. 요것도 했네. 요것도 다 끝났네.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되고요. 실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근무 매너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네. 우리가 아까 이제 퇴근할 때 퇴근 시간만 체크하지 말고 네. 오늘 했던 일 좀 확인하라고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퇴근할 때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요. 나 퇴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 지금 이거 언제 봐? 그럼 대충 보다가 누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락된 것이 없게 중간에 항상 점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자리를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업무차 자리를 비울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러 나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는 원장님께서 은행 업무를 잠깐 부탁하셔서 가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래서 자,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항상 상사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30분 이상 외출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항상 제가 이러한 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다녀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고요. 자,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내 업무를 처리해야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환자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하시기로 했어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요 지금 김진일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시 전화를 받기로 했으니 그분에게 전화가 오면 요렇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병원에 남아있는 분께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자, 급한 일이 있을 경우, 급한 일이 있지 않아도 요즘에 휴대전화 너무 잘 챙기실 것 같긴 한데요. 자, 휴대전화 잘 챙기세요. 왜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셔서 바로 전화통화가 될 수 있도록 외출하실 때 휴대전화를 잘 챙겨가셔서 업무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지장을 조금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에 대한 지시와 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고를 할 때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여서 다른 분들에게 지시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보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인데요. 자, 보통 이제 윗사람에게 우리가 업무를 지시받을 때는요. 항상 종이와 볼펜을 준비를 하셔서 이야기가 되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너무 바쁠 때 그냥 막 이렇게 원장님 호출하셨을 때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원장님이 줄줄줄 말씀하시다가 지금 아차 싶죠. 네. 볼펜을 가져왔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볼펜을 안 가져와서요. 볼펜 좀 쓸게요. 라고 원장님 거, 이렇게 적거나,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빨리 메모 챙겨가서 오더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시를 받을 때, 메모지를 좀 챙기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 친구는 참, 준비성이 철저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좀 준비를 해서 기록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 지시받을 때, 이건 좀 무슨 얘기지? 좀 애매한 오다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 오다 받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겠죠. 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고객님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객님과 통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고객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이, 그 중에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경과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상사에게 주의를 받게 될 때는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업무적인 거잖아요. 그죠? 상사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혼내기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건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라는 지시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임하실 수 있겠죠.